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창원을 다시 원전 산업의 한국의 메카로서 다시 우뚝 세우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스톱이 된 거죠? 2017년부터 스톱이 됐습니다. 5년 동안. 네. 거기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투입된 비용은 저희들이 만약에 발전소가 취소가 되면 그때 4,900억 정도가 손실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부 상대로 그거는 받아내야 되겠네. 아니, 만약에 이제 뭐 끝까지 계속 탈원전을 해가지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취소를 시키면은 한 4,900억 정도가 그 피해가 나구나. 조소가치 내 국내 원전의 재개 그리고 해외 수출용 원전의 핵심 소재를 저희 남동공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정우 장관님도 오늘 다 약속하셨고 물건을 빨리 발주해가지고 저희가 돌아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지켜봤던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보짓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보신 것처럼 원자력 공장을 찾았습니다. 2달 전,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 재방문 약속을 지켰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장을 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입니다. 더 키워나가야 될 이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메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더욱 탄탄히 원전을 구축했더라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도원 의원님. 네. 이 메시지를 더할 필요도 덜할 필요도 없이 탈원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보짓이 자칫 좀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많은 그 실정이 있었지만 탈원전은 이른바 우리가 국익자해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소리냐면은 앞으로 10년간 그 우리가 조금 그 강점이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그 시장 규모가 한 400조에서 500조, 예. 전체 원전 규모가 한 1000조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딱 5나라입니다. 미국, 프랑스, 예.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프랑스는 최근 원전 수출에는 그렇게 별로 힘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하고 동유럽에서 굉장히 원전을 많이 짓는데 대부분의 시장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난 5년간 그 원전 수주를 거의 그 쓸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공사 비용, 기간, 그리고 공사 완공 후의 가동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시장만 버린 게 아니죠. 우리 원전 생태계 완전히 무너졌죠. 두산중공업 같은 전문 기업들 예. 다 고사위기에 몰려들었고 대학의 학과에 그 학생들이 모이지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윤 대통령 표정 보면 심상치가 않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아마 문정부의 책임을 묻는 한편 본인이 직접 세일즈해서 앞으로는 그 원전 수출에 적극적으로 아마 나설 거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원전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 있어요.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장을 봤다면 그런 탈원전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김정혁 국장, 이 얘기는 뭘 제대로 파악하거나 알고나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건지, 글쎄 이 정도면은 대단히 수위가 높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 같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뭐 외교적인 표현은 아니죠.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라든가 다른 탈원전 정책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판도라라는, 그러니까 그 영화 원전 사고를 굉장히 과장해서 만든 그 영화를 보고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러고 나서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멀쩡한 그 월성 1호기를 이게 폐쇄하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무리하게 지시를 한 걸로 해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한 그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또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명분을 얻어서 원전 전체를 폐기하려고 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짓는 원전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앞으로 짓기로 했던 모든 원전은 안 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좋으니까 우리 원전을 사주세요, 예. 이렇게 세일을 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는 원전을 다 없애겠다고 못하게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원전을 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앞뒤 전혀 안 맞는 이런 정책을 펴니 외국에서 우리 원전을 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지금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혀 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그런 내려진 결정이라는 비난을 명쾌 어렵습니다. 김재욱 국장 논평 가운데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영화 판도라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밝혔었은 걸 제가 한번 다시 짚고요. 어쨌든 김 국장 말씀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본인이 속내를 다 드러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더 수위를 낮춘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하여튼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대통령이니까 표현에 같은 게 좀 제약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사석에서는 다들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윤 대통령이 오늘 원전 현장에서는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이 몇 개 질문이나 던졌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과거에 예비 발주를 받아갖고 지금 뭐 수천억 원어치 진행을 했다면서요. 공정이 몇 프로나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스톱이 된 거죠? 거기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전소가 취소가 되면 그때 4,900억 정도가 정부 상대로 그거는 받아내야 되겠네. 이거 다시 한 번. 이게 지금 원전 5가 왔는데 전기 발생되는 전기 방송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냉각 펌프는 이거는 뭐예요? 73, 72. 만약에 원전 제품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네. 이 프레스가 좀 어떤 때 쓰는 건가? 원자로하고 그다음에 전기 발생 그리고 터빈 발전기에 분해를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간이 잔뜩 찌푸린 채로 뭐 숫자로 단순히 혈해봐도 10몇 개가 넘는 질문을 폭풍까지 쏟아낸 윤 대통령인데, 결국은 앞으로 이렇게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최대한 복구시키고 본인이 직접 세일즈에 나서겠다, 수주 약속까지 좀 했어요. 일단 이제 이거 모든 답은요, 책상 위에 그 서류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서 20개 가까운 질문을 던지고 예. 이렇게 점검하는, 이게 저는 올바른 행정이다. 제가 기억으로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현장 가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는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원전 세일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있잖아요. 그때 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대형 수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이렇게 노력은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1월에 체코 총리 있잖아요. 예. 만나가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원전은 가장 경제성과 안전성이 40년 검증돼 가장 뛰어난 거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탈원전 정책을 했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바보라는 표현보다는 코미디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완전히 탈원전 정책을 해서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는데, 외국에 원전을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수출하면, 그러면 이 원전은 수십 년 동안 이게 그 보수라든지 유지하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게 고사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 동안에는
완전히 그 내외 정책이 모순되는 이게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명실상부하게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외국에도 이게 그 벌써 이창양 알겠습니다. 장관을 폴란드, 체코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중동에도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10몇 조 원 수주 입찰도 받고 발벗고 뛰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윤 대통령 오늘 바보짓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탈원전 정책을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4년 전에 구상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하고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전 확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서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는 뭐 아마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최악의 그런 사고가 됩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탈원전 대신에 태양광 산업에 좀 집중하겠다. 이 부분은 좀 논외로 치더라도요. 이수근 변호사님. 4년 만에 원전 관련 매출이 이렇게나 줄었고 수출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인력도 탈원전에 집중해야 될 인력들이 소폭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이 원전 생태계가 지금 급격히 고사되고 있다. 이 위기의식은 윤 대통령이 정확히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면 뭐 타당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아무래도 원전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하면서 이제 올해 마지막 원전까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게 경제성과 안전성, 효율성을 갖췄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됐었는데 이제는 원전 해체 비용이라든가 해체 기술 등에 있어서 또 폐기물 이런 물질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원전 비용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생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한 면이 있고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과거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어느 정도 지금 원전에서 어떤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전 사업을 계속했을 때 이게 정말로 우리 정부에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인가도 좀 판단을 하고 해야지 과거에 비해서 원전의 생태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이걸 계속 밀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보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기후 변화라든가 탄소 시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현장 가서 바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관계 하나 팩트 하나만 얘기하면 독일도 지금 이 원전 탈원전 때문에 다시 여러 국가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프랑스는 다시 원전 산업으로 유턴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도원 의원님. 고사 위기다. 그런데 이게 한번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복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수치 아무리 5년 동안 윤 대통령이 노력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원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심지어는 스포츠에서도 한번 흐름이 꺾이면은 다시 세워 올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원전 산업 기업 면에서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경영 위기를 겪고 있죠. 오늘 뭐 윤 대통령이 그 두산중공업 자회사 방문했습니다만 그리고 각 대학의 주요 대학의 원자력공학과가 지금 거의 미달이 돼가지고 학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또 그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또 인재 영입을 해가니까 해외로 우리 그 전문가들이 다 유출되는 상황. 이런 이제 위기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일단 1조 원을 투입해서 요 산업 생태계가 돌아가게 먼저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신한울 3, 4호기 등등
앞으로 이제 그 예정됐던 발전 그 건설을 조금 어떻게든 앞당겨 가지고 이 순 기능을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니까 원전 응급처치는 좀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뭐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전은 그 기존의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서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으로 해서 고유가에 엄청나게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원전 대신 가스를 수입해가지고 에너지를 충당하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드 페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 가격이 1이라고 할 때 그 1 이하로 떨어져야지 그 에너지는 그 타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다 1을 넘습니다. 1 아래로 되는 거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태양광, 풍력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에 도달할 때까지는 원자력이 브릿지 에너지, 그 중간 다리를 하는 에너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그 에너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전기값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나요?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 국민들한테 요금을 올려야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해야 된다. 총리, 부총리 너나 할 것 없이 최근 한국전력이 비판 대상입니다. 본인들 월급 반납한 적 있나? 한국전력이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왜 이 모양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과급 반납도 권고하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원전 생태계부터 뭔가 바꿔나가야 뭐 한전 혹은 공공기관, 전기값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런 결과는 다 예상됐던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5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탈원전 정책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얘기했어요. 야, 만약에 원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전의 적자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전기값을 올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전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한덕수 국무총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판하는 것은 당신들은 뭐 했냐. 정부에서 그렇게 이거 탈원전 하게 되면 전기값 올라간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때 한전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제가 알기에는 한전에서 이렇게 하면 전기값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권 눈치 봤다 이겁니까? 정권 눈치만 보다가 그리고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계속 성과급 잔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지적 비판 받아도 한전은 할 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현 정부가 계속 공공요금 기름값, 전기값 계속 낮출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고민도 지금 깊어지는데 결국은 그래서 한전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좀 예고했어요. 잔치는 끝났다, 파티는 끝났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도 높은 개혁까지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동안에 공공기관이 29개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11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채도 84조 원이 늘었어요. 이게 얼마나 방만합니까? 공공기관의 임금이 중소기업보다는 2배 많고요. 대기업보다도 이게 8.3% 정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이제 통계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게 공공기관이 완전히 철밥통 아닙니까? 어떤 이게 민간기업이면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 정말 이게 완전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전이 아마 이게 그 개혁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래 보는데 저도 이제 그 한전의 고문 변호사를 3년 했습니다. 한전 사정은 잘 아는데 지금도 이 공공기관 중에 평균 연봉은 가장 상위권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한전도 내부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전의 주주가 4, 5만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이 한 36%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상장을 시켜놓고 정부 간섭에 의해서 다 규제로 이익이 적자만 나니 이게 과연 상장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도 있고요. 정말 이게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 주가가 21,000원입니다. 예. 옛날에 6만 원 넘던 주가가.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공기업을 망쳐서는 안 되고 제대로 이게 자율성을 주가지고 스스로 생존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전만 또 주식이 빠진 건 또 아니어서 뭐 직접 비교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단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전 얘기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탈원전을 작심 비판한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봤는데